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전 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대결이 있었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이었는데요.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미래 세계가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이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주인공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주자 김병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병수 대표님, 네, 같은 병수로서 네네. 격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자,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어려서는요, 전자오락실에서 게임을 굉장히 즐겼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만화영을 보면서 또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알려줘요. 네. 네네. 예,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네. 예, 어떤 인류의 신세계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과연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첨단 기술의 등장. 과연 복잡한 설계도의 정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블록을 조립하는 아이들. 리모컨 하나로 조정되는 집 개발의 기계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토종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명성에 걸맞게 정말 다양한 로봇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비슷비슷해 보여도 쓰임새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유롭게 원하는 로봇들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의 교구로서의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에겐 그들이 아이디어를 또 로봇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봇의 뼈대를 잡아주는 설계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설계하는 모션 작업까지. 이 모든 작업들이 로봇 제작의 초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로봇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외형 디자인부터 작동까지 지금 모든 파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이게 로봇이 완성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핵심 사업, 바로 교육용 로봇인데요. 아이의 상상력이 반영된 신기한 로봇이 탄생했네요. 그동안 블록 교구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상상력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구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또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이제 인터넷 그런 데 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이 영상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예. 포상 받은 곳이 많네요. 네네. 그 앞에서 딱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셨죠?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예.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거 로봇 네. 직접 만드신 거죠? 예. 이건 뭐 작동이 되나요? 네, 움직일 수 있고요.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나오셔서. 일어났어. 예, 공을. 이 로봇은 기능이 공 차는 기능입니까? 그냥? 사실은 이 로봇은 공을 차거나 걷거나 하는 게 주로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예. 사실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로봇에 자기의 그 아이디어라든지 기술들을 심어갖고 실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컴퓨터 같이 PC처럼 그렇게 범용의 연구로서 그런 연구 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박수 칠하네요. 박수 칠하네. 이거를 직접 개발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의 로봇이 있습니까?
저런 종류 로봇이 현재 저희가 판매되는 게 한 30여 종 정도 되고요. 오. 부품까지 하면 한 500여 개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한 가지의 모듈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부담 없이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하나가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사실 로봇 자체는 만드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오. 그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게 좀 오래 걸렸죠. 예. 로봇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김병수 대표님. 과연 과찬했습니다. 어떻게 로봇을 통해서 창업을 네. 생각해내셨는지 네.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개발력만큼 저희가 생산이나 마케팅에 경쟁력이 있지는 않았고요. 제품은 굉장히 큰 실패를 봤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빚을 많이 지게 됐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20억 정도 이제 은행 빚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의욕도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회사를 접자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방금 소개받은 로보티즈의 대표 사원 김병수입니다. 제가 이런 창업이라든지 로봇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마음에 먼저 이렇게 드는 걱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두를 열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아니고 쉬운 일. 노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탈레스라는 유명한 우리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조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는 이 로봇 창업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그냥 던지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화하시고 그리고 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변화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봇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이 로봇의 기원을 저 인생에서 돌아다 보면은 학생 때 특히 대학교 때 로봇 대회를 나갔던 것부터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로봇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지식으로 지지 않는 그런 로봇 공학도였고 웬만한 로봇 대회들 그 당시 로봇 대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부 다 나가서 우승했고 심지어는 이제 최초로 일본에서 열리는 그런 대회에서도 한국인 최초로 가서 우승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로봇 하면은 김병수라는 이름을 다들 이렇게 주변에서 떠올리셨어요. 나름대로 좀 자랑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 말고도 이런 후배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처음에 만든 로봇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로봇 시장도 많이 크지 않았고 그리고 로봇 기술 자체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완성이 안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봇이 아니라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그런 사업 그런 아이템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저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제 스마트 토이라고 해서 완구에다 로봇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는 한 2000년 그러니까 15, 16년 전쯤 됐으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뭐 블루투스 이런 게 없었거든요. 로봇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게임이나 뭐 먹이 같은 걸 다운로드할 때 모니터 스크린을 깜빡깜빡거리면 그걸 갖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그러니까 선이나 뭐 이런 거 연결 없이요. 그런 기술들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 세계의 그 완구 박람회에 그 제품을 가지고 나갔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안 됐을 것 같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낙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름 잘 됐었어요. 첫 아이템이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은 로열티 베이스로 공급을 하기로 했고 한 개를 팔 때마다 1달러씩을 받게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아이템은 더 회사가 성장해야 되겠고 저희도 뭔가 더 이제 발전해야 되니까 생산 그리고 마케팅까지 저희가 직접 해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큰 돈을 더 빌려갖고 그 다음 아이템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그 아픈 일들이 많은데 당시에 이제 개발력만큼 저희가 생산이나 마케팅에 경쟁력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품은 굉장히 큰 실패를 봤습니다. 뭐 지금은
기억해 보면은 그때 뭐 하나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했었어요. 마케팅, 생산을 다 처음 해보는 인력들이 투입이 됐었던 것도 문제였고, 그 첫 번째의 작은 성공이 두 번째에서는 굉장한 자만과 어떤 그 쉽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뭐랄까 만족감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결론적으로는 빚을 많이 지게 됐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20억 정도 이제 은행 빚이 있었는데 20억이란 돈 금방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20억 마이너스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돼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는 원금 빼고 이자만 1,00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로 매일매일 그 괴로운 시간이 계속됐냐면은 이제 직원들이 한 사람씩 떠나고요. 한 1년쯤 된 직원이 며칠을 더 다니고 1년을 채우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사실은 이제는 급여를 내보낼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다 통보를 했었는데 그 직원은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뭐가 나가요? 퇴직금이 나가잖아요. 퇴직금을 요청을 했고 제가 3개월 있다가 꼭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그 다음 날 노동청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 노동청까지 가는 또 돈이 그 전철 타고 또 택시 타고 가야 되는 위치인데 택시비 쓰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몇백만 원이 안 남아 있는 통장 잔고를 떠올리면서 거기 또 한 30여 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치르고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오는데 그 걸음이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걸음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걸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 더 이상 더 회사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의욕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게 어디까지였는지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를 정리하는 것 아니면은 제 뭐 인생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마음으로 언제까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니라고 멤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있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고요. 쉽지 않아요. 사실 1년 동안 급여 안 받겠다라고 대답하는 게. 근데 이제 두 번째 제 후배가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회사를 접자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굳은 결심을 하고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절실한 상태에서 밑바닥까지 고민을 하면서 다시 느낀 거는 이 로봇들은 실존하지 않는 로봇들이라는 아주 굉장히 쉬운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한 로봇 왜 만들어야 되나? 세상에서 정말 이 로봇은 필요한가? 무언가를 대체해서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제품이라면 대체제라고 흔히 얘기하죠, 경제학에서. 이 로봇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로봇의 대체제는 사실 애완 로봇이라든지 게임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도저히 애완 로봇처럼 굉장히 빠르고 귀엽게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게임처럼 가성비를 낼 수도 없어요. 게임처럼 재밌지가 않아요, 로봇은. 다만 신비 효과를 잠깐 줄 뿐이에요. 이제 그런 원천적인 생각들을,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로봇을 그만할까 아니면은 어떤 로봇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생산 경쟁력도 없고 우리가 가격 경쟁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로봇도 완성도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 로봇을 도대체 누가 살까 고민을 계속 했는데 답을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요. 유치원 같은 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거기서 얻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림 굉장히 못 그리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엉터리처럼 그렸다고 해도 엄마 눈에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너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로봇 기술이 완성되지 않고 가격이 또 싸게 만들 수 없다면은 교육으로 풀어보자. 이게 사실 틈새 시장이라는 그런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니치 마켓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교육용에 대한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어떤 첨단 산업 지금
있는 반도체 이런 것처럼 크진 않은데 그 나름대로의 그 시장에서의 그 안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과연 기술적인 또는 기획적인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고 저는 함께 그날 그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대답했던 그 저희 동료 후배 그리고 그 로봇 우리 회사의 식구들 그 식구들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근거는 예전에 저희 국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그런 일화가 기억이 났던 건데요. 그 고구려가 당태중이 100만 대군 이렇게 몰고 쳐들어왔을 때 그거 연개소문 다 막아냈죠. 근데 나중에 고구려가 무너진 거는 그 100만 대군 때문이 아니라 내분이 일어나서 사실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연개소문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자기 나라를 치는데 선봉장이 돼갖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가 와야 됐다는 그런 교훈이 있었고 역시 이 첨단 기술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원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결속이 강할 때는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사업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은 사람이 최고고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우리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많은 창업을 하신 창업주님들 같은 경우에 네네.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예. 또 사람 근데 때문에 이제 힘들죠. 그 네. 가장 힘들 때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어떤 그 대표님이 만드실 어떤 제품 로봇에 대한 예.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나요? 아니면 그 대표님의 뭘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됐을 때 예. 그 같이 했던 이제 멤버들한테 우리가 더 크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외국 나가서 공부를 더 하라고 이제 박사 과정도 이렇게 보내고요. 네네네. 그렇게 또 다시 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처음에 어떤 돈에 대한 성공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도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로봇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네.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실제로 소자본으로 네. 로봇 시장 도전에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건 좀 뭐 아주 트릭적인 건데 네.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기술력이 있으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자본이 붙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딱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네. 예, 있었을 거고 사실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강연을 네. 듣기 전에는 네네. 공을 찾는데 내가 편리한 건 뭐지? 얘가 자기 소개를 해요. 그럼 나한테 좋은 게 뭐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전혀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예전에 우리 PC가 사실 공학자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로봇도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개발 플랫폼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이 지금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공장에서 이제 학교로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점점 이제 일상생활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현재입니다. 그럼 팔로 개척을 따로 마케팅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마케팅이라고 했던 거는요 소스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로봇을 제작하는 그 프로그램 소스 있잖아요. 그걸 다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제품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소스들을 여기저기 세계에서 막 공개를 굉장히 유명한 뭐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네네네. 이제 뭐 유럽, 뭐 미국 이런 데서의 그 유명한 학교들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들이 오히려 마케팅 효과를 내는 그런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요. 네. 로망이 창업입니다.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업을 희망하시는 우리 엔지니어 분들에게 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신가요? 좀 색다른 얘기를 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예. 이 방송과 취지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 웬만하면 창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색다르네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움 딛고 성공하신 분들 신화들 많이 접하실 거잖아요. 근데 99분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거나 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상의 실력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 착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희망을 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큼의 이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네. 준비되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때 도전을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청객분들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그 로봇 창업이 아직은 좀 시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서 로봇 창업이 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로봇을 아직도 좀 아이디어 또는 모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재밌는 것들을 자꾸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이제 그 이유는 뭔가 그 산업에서 뼈저리게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더 경험하시기 전에 창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외 같으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용도가 명확해야지만 창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재밌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안 해요, 절대로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뿐만 아니라 창업하실 때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시장을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로봇이란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저한테는 로봇이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기쁨 같은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의 아버지시고 로봇의 하느님 아니십니까? 고맙습니다. 조물주. 그분들은 우리 대표님을 위해 기도 안 한다는 것밖에 기도를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 조물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꿔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그 맨 처음에 로봇 그 완구 로봇 만들 때 1인 1로봇 시대 달성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장렬히 전사하면서 그 꿈이 사라졌는데 요즘에 다시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 앞에 한 대의 로봇들을 꼭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로봇으로 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김병수 대표님을 미약하지만 현병수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기술의 첫걸음은 결국엔 더 인간적인 삶을 꿈꾸기 위한 것인데요. 창업 역시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더 보람되고 저도 또 긴장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너무 쉽게 시작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더 이상 자기가 올라갈 데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창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전달했으면 싶습니다. 지금은 창의력으로 창업을 할 시간,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응원합니다.